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목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코스트코 울산점이 다음 달 개점함에 따라 울산의 대형마트가 12개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역 중소상인들의 반발은 물론 기존 대형마트들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됩니다. 이정환 기자입니다.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인 코스트코가 2개 대형마트 중간에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 달 29일 국내 점포로는 8번째로 울산점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미 매장 시설 공사를 거의 마친 코스트코는 상당수 가입 회원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충분히 초과다 생각했어요. 현재 울산 지역 대형마트는 모두 12개. 특히 코스트코가 들어서는 진장 유통단지 반경 1km 내에 지역 최대 매장 4곳이 집중돼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여론에 밀려 창고형 매장 전환을 미뤘던 이마트 학성점도 트레이더스 전환을 위해 서두르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상인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카드 결제나 반품이나 취소 같은 거 덥고 축구할 때 이동하기도 편하고 편하니까 좋아요 저는. 있는 것도 좀 줄여야 될 편인데 지금 또 생기면은 먹고 살기가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인구에 비해 대형마트가 많은 울산에 또다시 대형마트가 등장하면서 불꽃 튀는 유통 대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4년 만에 파업을 결정하고 내일 금속노조 파업에 동참합니다. 다시 열린 실무 협상도 소득 없이 끝나자 협력업체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보도에 김규태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조합원 71%의 찬성으로 결국 파업을 선택했습니다. 당장 내일 오후 1시부터 금속노조와 함께 4시간 부분 파업에 들어갑니다. 회사는 부분 파업과 잔업 거부로 4,300대의 차량을 생산하지 못해 880억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년 연속 무분규 기록이 깨지는 것으로 협력업체들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납품을 하나 해야 먹고 살 수 있는데 납품을 못 하니까 보증경비라든가 이런 거 밟히게 되는 거잖아요. 누가 감당할 거예요? 연례 행사처럼 파업에 돌입하던 과거의 대립적 노사관계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결국은 파업을 하면 다 파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물러나서 노도 그렇고 사도 그렇고. 이런 가운데 다시 열린 실무협상에서 회사는 파국을 막기 위해 오는 18일 본교섭을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오는 16일 2차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겠지만 회사가 일괄 제시안을 내지 않으면 고강도의 2차 파업 투쟁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파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 지부가 오는 20일로 예정된 2차 파업에 또다시 동참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한수원 고리원전본부가 비리 척결과 안전 운영을 다짐했습니다. 고리원전본부는 오늘 2천여 명의 직원들이 모두 모여 납품 비리 사건과 관련해 머리 숙여 사죄하고 신뢰 회복을 위해 새로 태어나는 황골탈퇴 심정으로 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새롭게 태어나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원들은 앞으로 강도 높은 경영 쇄신 작업과 함께 원전 인근 지역에서 10만 시간의 사회 봉사 활동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밤중 10대들이 식당에 들어가 돈을 훔치는 장면입니다. 이 여름철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둔 식당들이 표적이 됐는데요. 단 9일 만에 22곳이 꼼짝없이 털렸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이 닫힌 캄캄한 식당. 10대 청소년 한 명이 손전등으로 주위를 비추며 계산대를 뒤지더니 돈을 꺼내 주머니에 넣습니다. 자리를 뜨는가 싶더니 이번엔 아예 친구 한 명과 합세해 금고 주변과 식당 구석구석 돈 될 만한 것들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길 4분, 이들은 금고와 스마트폰 등 1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털어 달아났습니다. 15살 최모근 등 3명이 지난 2일부터 9일 동안 이렇게 턴 식당은 모두 22곳, 피해액은 700만 원에 이릅니다. 최근 등은 밤시간 식당들이 창문이나 쪽문을 잘 잠그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밤이 더우니까 냄새까지라고 큰 문을 잠그던
있는데 사과문은 일부러 열어두거든요. 이들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가출 청소년들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여름철에 환풍과 더위 때문에 식당들이 문을 잘 안 잠그는 경향이 있는데 밤 시간 실행장치를 꼭 해야만이 절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동종 전과가 많은 최군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15살 박모군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광역시 승격 15년을 되돌아보는 시간. 오늘은 열악한 인프라 부문입니다. 아직도 정부기관이 울산에 없어 불편을 겪고 있고 이 문화나 의료 등 일부 분야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 조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지방병무청에는 여전히 울산 청년들로 북적입니다. 울산의 징병검사 대상자는 해마다 400명씩 늘어 올해는 10,000명에 육박하지만 전국 5개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병무청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울산광역시인데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문의도 있거든요. 있는데 여기는 사실은 이제 정부 조직이지 않습니까? 해양도시 울산은 수산물 원산지 단속의 사각지대.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출장소 형태라도 갖췄지만 수산물 단속은 부산의 직원 1명이 울산 전체를 떠맡고 있습니다. 부산에 있게 울산까지 우리가 관할을 하고요. 우리 쪽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조금 거리가 있긴 있으니까. 법무부 산하 울산 출입국 출장소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4월 사무소로 승격됐지만 인력난은 여전합니다. 수렵협회 등 민간단체 상당수는 여전히 부산이나 경남의 그늘 아래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은 울산의 시급한 과제로 아트월이나 영화축제 등에 있어 울산은 외톨이 신세입니다. 의료 부문도 많이 개선됐지만 울산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병원급 공공병원이 없는 유일한 지자체입니다. 종합병원급 공공병원들의 도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생명과 직결된 어떤 전문의의 부족의 문제라든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의료시설 이런 것들이 시급히 지난 15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뒀지만 광역시다운 질적 인프라 구축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일 년 전만 해도 외지로 떠나던 울산 출토 유물들이 이제 울산박물관으로 귀속되고 있습니다. 개관 1년을 맞은 울산박물관이 울산 유물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화재청에서 울산박물관으로 귀속된 유물 인수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가운데 대곡댐 편입 부지에서 발견된 토기와 북구 연암동에서 발굴된 금동불과 청자 등은 매우 중요한 사료입니다. 등록을 마친 뒤에는 수장고에 보관되고 정밀 조사를 거쳐 전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문화재청이 울산박물관으로 귀속하기로 결정한 유물은 울산 지역 45곳에서 출토된 유물 14,000여 점. 지난해 4,100점이 울산으로 돌아왔고 이달 안에 8,500점, 나머지 1,500점은 올해 안에 울산박물관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지난해 울산박물관이 생기고 국가귀속문화재 보관청이 되지 않았다면 다른 지역에 갔을 유물들입니다. 앞으로도 울산박물관이 인력과 수장고가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1년에 5,000점 이상 유물을 귀속 조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울산에서 출토됐지만 다른 지역을 떠돌고 있는 출토 유물은 7만 점이 넘습니다. 울산박물관은 이 유물들을 되찾는 노력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개관 1주년을 맞은 울산박물관이 유물 전시뿐 아니라 울산 유물을 지키는 데도 단단히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여야의 대선 후보를 뽑는 당내 일정이 진행되면서 지역 정치권도 대권 경선 모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는 21일부터 한 달간 선거운동에 들어가는 새누리당은 다음 달 19일 투표를 거쳐 20일 대권 후보를 발표하기로 하고 울산에서도 한 차례 합동 연설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다음 달 25일 제주에서 지역별 경선을 시작해 26일 울산 지역 경선을 가질 예정이지만 통합진보당은 당내 내용으로 아직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국제고 유치를 신청한 울주군의 제공 부지가 적절치 않다며 반년 이상 결정을 미뤄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서생면의 영어마을 부지에 국제고를 설립하는 조건으로 지난 1월 학교 부지와 250억 원의 기금을 제공하겠다며 유치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울산시교육청은 이 부지가 원자력 발전소 2km 이내여서 학생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며 반년 이상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201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400억 원을 들여 국제고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교육연수원을 동구 화정동 공설화장장 이전 부지로 옮기기로 한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교조는 공설화장장을 옮기고 난 뒤 그 주변에 교육연수원을 짓는 것은 교원들의 정서상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교육연수원이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돼 있어 이전이 불가피하고 화장장이 옮겨간 부지 주변이 최적지로 판단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말 볼만한 영화를 소개하는 시네마 산책입니다. 평범한 공무원이 인디밴드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코미디 나는 공무원이다가 개봉했습니다. 공포영화 두 개의 달과 우디 알렌 감독의 미드나잇 인 파리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단조로운 삶과 직업에 만족하는 10년차 공무원. 웬만한 일에는 흥분하지 않아 평정심의 대가로 불리는 그가 인디밴드를 만나면서 최대 위기에 봉착합니다. 소음공의 단속 중 알게 된 인디밴드에게 집 지하실을 내주면서 벌어지는 충돌이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냅니다. 영문도 모른 채 낯선 집 지하실에서 깨어난 세 남녀. 기이한 일이 반복되는 집에서 벗어나려 안간힘을 써봐도 제자리만 맴돕니다. 요고 괴담에 이어 세 번째 공포영화에 출연하는 박한별과 링의 김동빈 감독이 만났습니다. 파리를 동경하는 소설가가 파리로 여행을 떠납니다. 약혼녀와 다투고 혼자 길을 걷던 소설가는 예술의 황금시대인 1920년대 파리로 가게 됩니다. 주인공이 해밍웨이와 피카소의 사랑을 받았던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지고 당대 예술가들이 등장하는 이 영화는 아카데미 각본상을 받았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전국적으로 가계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도 가계를 중심으로 금융권 대출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금융기관 총 여신은 4월에 2,714억 원 증가한 데 이어 또다시 3,142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기업 대출도 늘기는 했지만 아파트 청약에 따른 주택담보대출과 생활자금 대출 등 가계 부문이 계속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울산 지역 멧돼지 출몰 신고 접수 건수가 13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군별로는 울주군 93건, 동구 21건, 북구 12건, 중구 10건이었으며 출몰 지역은 모두 농경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농작물 피해 방지단 운영에 들어갔지만 중구는 경찰과 총기 사용 협의가 되지 않아 피해 방지단 운영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원전 납품 비리와 관련해 구속된 원전 로비스트 윤모 씨가 차명 계좌에서 현금 300만 원 이상을 출금할 때마다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과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 울산지법에서 열린 윤 씨에 대한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윤 씨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6억 9천만 원 중 6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했고 출금할 때마다 한수원 본사와 고리원전, 영광원전 직원들과 통화했다며 로비 정황을 집중 추궁했습니다.